안녕하세요. 젤리나 엠보임의 젤리나입니다. 자, 우리 엠보임 프로그램이 한국인 선생님과 또 원어민 강사분과 2인 1조가 돼서 학생 한 명을 영어를 즐기고 잘할 수 있고 또 영어 회화, 말하기, 그래서 영어의 본래인 목적인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원어민이랑 수업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이나 또 간혹 가다가 좀 수강생분들 중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원어민이랑 수업을 해요? 조금 수준이 그래도 알파벳도 떼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기초라는 거를 이전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온다는지 약간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요만큼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요렇게 장시간에 들여서 할 수 있는 결과가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엠보임 같은 경우는 아주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부터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인까지 시니어 과정도 있고 과정이 아주 다양하게 누구나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처럼 전 단계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뭐 한 번부터 3번 내지는 5번까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의 퀄리티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수강생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좀 천천히여도 잘 듣고 그림이든 뭐로든 다른 방식이든 그거를 언어로서 영어로서 다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참마디로 영어를 사용하는, 꾸준히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 중에는 이제 조금 보통 첫 단계가 파닉스, 알파벳 파닉스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잘 읽어야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4대 영역, 영어의 4대 영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히려면은 파닉스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이나 파닉스가 가장 먼저인 저희 엠보임의 첫 단계입니다. 첫 수업이 파닉스이기 때문에 알파벳이고 파닉스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좀 이상 되고 하면 따라오긴 하지만 오늘 좌뇌가 열려 있어서 하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그 이하인 친구들, 유아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처음 멤버임을 시작했어도 어떤 친구는 4살임에도 불구하고 5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너무 영어로 소리 내는 거 재밌고 듣고 뭐 파닉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는 분명히 1, 2년 이내에 영어 말하기가 확실히 늘죠. 근데 어떤 친구는 반면에 조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파닉스 수업 단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지루해하고 또 엠보임을 그만두니 많이 뭐 학원을 가니 많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엠보임은 실제적으로 보면 1대1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나하고만 이 선생님이 딱 시간을 밀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어할 수 있죠. 하지만 효과적은 훨씬 효율적이죠.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어도 1대1로 집중적으로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서만 최소 25분에 30분 그 더 이상을 좀 아무래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여기서 차이점이 어머님들은 애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파닉스 수업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힘들어하는 수강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파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힘들고 지루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나 모든 영어 프로그램, 영어 학원 등등 다 비슷해요. 파닉스 수업은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그 낱말들로 반복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파닉스나 알파벳의 A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영어 소리에 대한 노출이 충분히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영어 소리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파닉스 수업이나 알파벳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 친구는 금방 영어를 즐기고 재밌어하고 쉽게 그 규칙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우리 엠보임에는 빅박스가 있죠. 또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또 엠보임에 본 수업 때 활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또 교재를 예습할 수 있는 예습 음원도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학부모라고 하시면 자기 아이가 엠보임 수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플래너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엠보임으로 예습이나 또 본문, 반복, 또 클래스 카드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예습 프로그램에서 미리 영어 소리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는 걸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박스 같은 데 보면 영어로 된 이야기나 많은 그런 소리들이 음원과 함께 영상과 함께 제공이 되고 있죠. 몇천 편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유튜브 연결되어 있도록 빅박스에서도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파닉스 이전의 친구들에게 계속 영어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들으면서 이 영어 소리로 그 영어 안에 들어있는 그 철자들의 규칙이라든지 소리로 그 규칙들을 은연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단어나 이런 거를 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매치를 시켰을 땐 자연스럽게 규칙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닉스의 규칙적으로 조금 짚어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제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좀 읽거나 말할 수 있게 해본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금방 실력이 늘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너무 파닉스 규칙을 먼저 이가 두 개 붙이면 긴 소리 이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을 먼저 설명해주고 아이에게 파닉스 수업을 하는데 복습을 시켜주거나 한다고 하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그 단어가 소리가 애플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애플? 사과? 근데 그렇게 이렇게 생겼어. 여기 앞에 친구 어떻게 읽지? 애플. 에 소리 나네.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어들을 또 공통점을 찾는다거나.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플래너 분들이나 어머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엠보임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보조 역할로서 많은 영어 이야기, 애니메이션, 빅박스에 있는 영어 최소한이라도 자기 전에 아니면 수업 있는 날에 빅박스에는 영어 이야기를 한 2편 정도 듣게 한다. 한 편 듣게 한다. 한 3-4편은 흘려듣기처럼 그냥 듣고 한 편 정도는 집중 듣기라고 해서 또 꼭 집어서 그거는 문장도 같이 한번 따라서 쭉 손을 짚어보면서 읽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써보게 한다든지 라는 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분명히 하시면 이 친구가 파닉스나 아니면 그 좀 힘들 수 있는 수업 단계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UI 친구들 또 우리 엠보임으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초보 좀 레벨 1, 또 1-2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꼭 싫더라도 영어 소리, 영어 원서 적어도 우리 빅박스에 있는 리딩 모션스 읽기 도서만이라도 주 1회, 2회, 3회 한 3편 정도 최소 2편 정도는 듣고 따라하고 그냥 따라하기 힘들면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꼭 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